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주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뒤에서 검은 손으로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속 불법 용병들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조직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작과 파괴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들이 지금 어떤 공작과 작업을 해서 푸틴과 연결을 해서 푸틴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리비아에서 작전 중인 그 무인기가 있었는데, 자, 미국의 리비아 무인기 격추는 러시아 용병 소행이다 라고 미군이 발표를 했어요. 자, 이 기사에 보면 지난달 21일, 11월 21일이죠.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에 있었던 MQ-9 리퍼 무인기 격추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용병들의 소행이며, 미국은 격추된 무인기 잔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이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번 무인기 격추를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의 리비아 국민군, 즉 LNA와 협력하는 러시아 용병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어떤 무기에 의해 어떻게 무인기가 격추됐으며 누가 잔해를 가지고 갔는지도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리비아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리비아 내전에 개입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 라고 로이터 통신이 말을 했습니다. 자, 11월 21일 리비아 수도 인근 트리폴리 인근에서 미국의 무인 정찰 공격기가 격추됐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러시아 용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격추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 용병들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감히 미국의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를 격추를 시켜버렸을까요? 또 그 잔해를, 용병들이라면 잔해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 잔해를 러시아 정부가 왜 미국의 정보, 또 미국의 항공력, 이런 또 재질, 재료공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잔해가 있으면은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잔해를 러시아 정부가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다 알고 있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인데, 자, 미국의 무인기를 격추한 무기는 바로 이 러시아의 판치르 S입니다. 판치르 S,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야전 방공 무기, 야전 방공 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갑 부대나 보병 부대나 이런 그 움직이는 기동 부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인근 지역을 방어해주는, 따라다니면서 기동하면서 방어해주는 것들을 야전 방공 체계라고 하는데, 그 야전 방공 체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능 좋은 무기가 바로 이 판치르 S입니다. 이 판치르 S가 했다라는 건데, 왜냐? 자, 이 사진이 그 인근에서 찍혔습니다. 이 사진이 찍혔는데, 이 판치르 같은 경우는 UAE가 이 판치르를 구매를 약속을 해서 판치르가 생산이 됐고, 그게 이제 좋으니까 러시아도 생산했고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만트럭, 독일제 만트럭에 탑재가 된 판치르는 UAE와 러시아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UAE가, 아랍에미레이트가 감히 미국의 무인 정찰 공격기를 격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은 이 만트럭에 탑재가 된 판치르는 UAE와 러시아가 운영을 하는데, 단 두 나라인데 그 UAE는 아닐 것이다, 정황상. 왜? 만약에 정말로 UAE였다면 지금 미국이 이미 UAE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겠죠. 뭡니까? 러시아죠. 그런데 여기에는 러시아 군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냐? 러시아의 용병들이 있습니다. 용병. 돈을 주면 나가서 싸워주는 집단이 용병이죠. 그런데 용병이 정규군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이런 무기, 이런 대형 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암시장에서 살 수 있는 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게 아니고, 이런 정규군이 정부가 나서서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무기들을 용병이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리비아에 왜 러시아 용병이 있냐? 자, 이건 리비아에 있는, 즉 그 리비아 국민군
바로 미국 무인기를 격추시켰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리비아 국민군이라는 군벌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리비아 국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는 공군기지입니다. 바로 알-라브라크 공군기지인데, 거기에 바로 미그 23 전투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그 23 전투기인데 러시아 공군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 러시아 공군 마크예요. 그런데 러시아 공군은 미그 23을 전량 다 퇴역했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이건 미그 23이에요. 그럼 뭐냐? 러시아가 자기들은 퇴역하고 스크랩 처리해 놓은 것을 여기다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병들이 전투기까지 운용을 한다. 아니면은 이 리비아 국민군을 러시아가 너무 깊게 지금 너무 세게 지원해주고 있다. 둘 중에 하나죠. 용병이 직접 자기네들이 전투기를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이 리비아 국민군 LNA에 대해서 전투기까지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세게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비아 국민군 RNA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칼리파 하프타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69년도에 카다피 주도 쿠데타에 카다피 동지로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를 했죠, 자기들은. 그래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수단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지휘관으로 갔다가 수단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자기 동지인 카다피가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구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버림받았죠. 그래서 자기는 카다피에게 완전히 증오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한 뒤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반 카다피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2011년에는 CIA 지원을 받아서 반 카다피 반군을 조직해서 활동했고, 2014년 이후에 동부지역 최대 군벌 리비아 국민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을 자처하며 주요 유전지대를 장악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러시아 용병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자,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가 밝힌 러시아 용병은 누구냐? 러시아는요, 용병 집단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용병 집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그네르 그룹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바그네르 그룹. 불법인데 있습니다. 불법인데 있어요. 희한하죠? 왜 있겠습니까? 정권이 봐주니까 있겠죠. 불법인데 왜 있냐? 봐주니까 있겠죠. 자, 러시아 정보총국 출신의 드미트리 우트킨 중령이 창립한 사설 용병 회사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용병 회사지만 러시아 현행법상 민간 군사 기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푸틴이 정보기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쓰는 용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히 연안의 크라스노달의 제10 독립특전여단 주둔지를 베이스로 삼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 러시아가 개입한 거의 모든 국제 분쟁에 동원되었고 전체 병력 규모는 약 6,000명 이상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러시아 정규군 제10 특전여단 주둔지에 그냥 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특전여단의 훈련장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전차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용병입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용병 집단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부가 봐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러시아 정규군이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개입하면 러시아군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가죠. 못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참전했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고 거기에 이권을 갖고 싶은 지역은 또 분쟁은 많이 있겠죠. 거기에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6,000명 이상이나 되는 병력이니까요. 그들을 여기다 보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집어삼켰던 그들도 바로 이 바그네르 그룹입니다. 이 바그네르 그룹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드미트리 우트킨 중령, 이 사람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코드네임이 바그네르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휘를 하다 보니까 바그네르 그룹이라고 통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푸틴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CNN이 이 바그네르 그룹의 용병 그룹의 그 하부 전사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네들 월급은 누가 주고 뭐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 누구를 위해 싸우고 누가 당신네들에게 급료를 주냐.
자기는 푸틴을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금년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준다는 겁니다. 싸우기는 푸틴을 위해 싸우는데 돈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준다 이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누구냐? 바로 푸틴의 셰프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기, 폭행 이런 전과자라고 합니다. 그 푸틴 잘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기업가 총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벌이랍니다. 푸틴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리고진이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손이 바로 바그네르입니다. 용병 집단 바그네르. 또 있습니다. 바로 미 대선 전국 뮬러 특검에서 나왔던 그 러시아의 대선계,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댓글 부대 트롤입니다. 뮬러 특검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바로 우리 대선에서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킹크랩 이런 거 해가지고 댓글 작업하는 거, 그겁니다. 트롤. 이 트롤, 댓글 작업하는 트롤과 직접 가서 전투행위를 하는 바그네르, 이것을 바로 프리고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그네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뺏어버렸죠.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베네수엘라,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이런 데 전부 바그네르가 가가지고 이권들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오는 이권들을 프리고진이 먹습니다. 먹고 뒤로 또 상당 부분을 푸틴에게 상납을 하겠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자금으로 어떤 그 푸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미국 대선 개입을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선 개입을 해서 친러 정부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친러 정부.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항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항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친러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거 들어오는데 이 댓글 부대인 트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여론전. 우크라이나, 자, 크림반도를 도네체티 민병대가 이제 사실은 그게 바그네르였죠. 이제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남느냐 아니면은 러시아로 가느냐를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죠. 댓글로. 여러 가지 사이버전으로 해가지고 확 분위기를 쏠리게 해가지고 러시아로 가게끔 해서 크림반도가 투표에 의해서 러시아로 가게끔 이렇게 만든 그런 작업했죠.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벨라루스의 서쪽은 폴란드, 벨라루스의 북쪽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발틱 3국의 두 나라, 그리고 이 벨라루스의 아랫부분은 즉 남쪽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런 나라가 벨라루스인데 아주 큰 나라고 제법 큰 나라고 과거에 핵이 러시아 해체 당시에 소련 해체 당시에 핵이 800발이 넘게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전통적으로 친러 국가였는데 이제 그 나라하고 국가연합을 하자 이런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론전을 지금 펼쳐가지고 지금 벨라루스 총리하고 그 장관들, 양나라의 총리와 장관들이 다 만나서 그 협의까지 하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 시위하는 시위자들도 있고요. 그런 정도로 나라를 하나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여론전을 사이버에서 댓글로 하고 있는 부대가 바로 트롤입니다. 시리아 여론전하죠. 나토가 미국으로부터 이간시키는, 왜 우리 나토가 다 합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론전하는 것들, 이게 트롤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십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바그네르 용병 집단이 총 들고 들어올 리는 힘들겠죠. 그런데 트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죠. 고래인들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분쟁을 몰고 다니는 악명 높은 용병 집단이 또 바그네르인데, 자, 일단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유시 정권을 옹립하고 도와주면서 채굴권을 확보를 합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와 금 채굴권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모잠비크에 가서는 아주 독재 정권이죠. 다들 그렇습니다. 투아데레 정권을 또 옹립하고 도와주면서 역시 여기서도 채굴권을 갖습니다. 여기는 보크사이트와 금과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채굴권을 또 아까 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익금을 다시
푸틴에게 상납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도와주면서 그게 아예 현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란, 리비아 아까 그 리비아 국민군이죠. RNA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리비아 유전 이런 것들의 채굴권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푸틴의 셰프가 가져가서 요리를 해서 푸틴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첨단에 바로 트롤과 바그네르가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유엔은 그 바그네르와 트롤이 아프리카에서만도 20개국 넘는 나라에서 공작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러시아의 인접국입니다. 통일되면 러시아와 국경을 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친러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오겠죠. 그게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기에 트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한국 정보당국 대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셰프를 이용해서 용병 집단과 그리고 댓글 집단을 운영해서 전 세계를 뒤에서 주무르고 각종 이권을 가져가고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비하자. 왜? 인접국이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